안녕하십니까. 석정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실과 시간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 바로 바로 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활 안전 사고에 대해 종류와 그 예방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7쪽이네요. 97쪽을 보면서 97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안전 사고의 종류와 예방 방법 알아보도록 하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한 안전사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진 낙상사고, 불사용으로 인한 화상사고,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감전사고 등이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낙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장난을, 자, 하나씩 볼까요? 이 낙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장난으로 높은 곳에 올라간다거나 또는 뭐 전구 교체 또는 높은 곳에 뭐 청소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겠죠.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거를 이제 낙상사라고 하나 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장난 같은 경우에 장난 안 하면 되지만 전구 교체나 청소를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 위험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높은 곳에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색깔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치는 사다리도 있지만 집에 이런 사다리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주로 집에 있는 의자를 그림이 기가 막히죠. 이런 의자를 들고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전구 교체하듯이 청소를 할 텐데요. 이때는 이런 의자들이 절대 바퀴 달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바퀴 달린 거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설사 이런 의자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 움직이면서 전구 교체나 청소를 하다 보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다가 이 의자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벌러덩 넘어지면은 그 위에 있던 사람도 같이 벌러덩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언가 작업을 해야 된다, 청소를 해야 된다 할 때는 반드시 혼자서 하지 말고 자, 두 명이서 한 명은 이 의자를 꽉 잡아주고 나머지 한 명은 이렇게 올라가서 두 명이서 한 명은 잡아주고 한 명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안전하게 이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서 해도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일어난 것이 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명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불사용이나 화상사고입니다. 불사용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조리를 할 때, 요리든 조리를 할 때, 뭐, 가스레인지나, 또는 인덕션 레인지도 있겠지만, 집에 사용하는 것 중에 뭐, 전열기구라고 하는, 전열기구 굉장히 다양하죠. 그 온풍기도 있고요, 뭐, 전기 매트도 있고요, 그리고 선풍기처럼 생겼는데, 거기가 이제 빨갛게 달구어지는 형태의 도 있거든요. 굉장히 그 외 기타 등등. 요새는 정말 전열기구 우리가 실내를 따뜻하게 해주는 전자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전열기구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해야 될 점은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용 후에 전원을 껐는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도 너무 높은 온도를 너무 높이 올린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까이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리는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것 같아요. 이 요리 특성상 가스레인지가 좀 높은 데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약간 요리를 하기에 불편한 높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혼자서 집에 어른 없이는 이런 불을 사용하는 요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전자레인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른이 있을 때만 요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거 있고요. 전기에 의해 발생한 감전 사고들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로는 우리가 뿅 해서 보면 자, 멀티탭 사용 시
멀티탭도 사용 안 할 때는 그 전원 차단, 플러그를 이제 굳이 뽑지 않더라도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전원 차단 버튼이 있죠. 전원 차단 버튼을 반드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멀티탭과 또 멀티탭을 연결하는 경우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탭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어떤 제품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면요, 헤어드라이기. 자, 헤어드라이기가 좀 전기를 많이 먹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멀티탭에 컴퓨터를 연결을 하고요. 컴퓨터에다가 컴퓨터랑 컴퓨터 모니터로 그 멀티탭에 플러그를 4개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6구짜리 6개 또 꽂을 수 있는 멀티탭이었는데 여기다가 헤어드라이기를 키라고 썼네요. 헤어드라이기를 같이 연결했으니까 그 집에 전체 전원이 차단이 되더라고요. 이건 다행히도 그 가정마다 있는 이 전원 차단기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전기를 한 방향에서, 자, 멀티탭으로 6개를 이렇게 있는 구멍에서 여기다가 6개를 꼽다 보니까 여기만 너무 전기가 즉 많이 통하게 되면서 이거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걸 이제 자체적으로 차단한 건데요. 만약에 집에 전원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이 너무 많은 전기로 인해서 이쪽에 열이 몰리게 되고, 열이 몰리면 여기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안전사고는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겠죠. 특히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역시 가정과 학교, 그리고 뭐 우리 학원을 가는 뭐 길거리라든지 뭐 차도, 그리고 횡단보도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겠습니다. 이런 곳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변을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간단하게 학교에서는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면요. 자, 교실에서 뛰지 않습니다. 이건 뭐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내내 듣는 소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뛰는 게 기본이고 걷는 게 천천히 간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왜 뛰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뛰면은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뛰면 안 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 밖으로 너무 내밀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창문에 여러분들 몸을 내밀지 못하게 이렇게 차단을 할 수 있는 그 쇠본 같은 게 있죠. 근데 꼭 굳이 그거 몸을 이렇게 내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놨는데 굳이 내미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급식 시간에는 뜨거운 음식물에 손을 대거나 시퍼런 못을 부딪힐 수 있는 점 역시 조심해야겠고요. 밑에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나오네요. 길을 걸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면이 아니라 이 밑을 보고 걷다가 이 앞에 있는 뭐 이런 가로등과 같이 위험한 또는 멈추거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곳에서 그러지 못했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핸드폰 보고 있다가 지금이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뭐 과학실에 가서 실험 실습할 때 반드시 선생님의 허락과 지시에 따라서 실습해야겠고요. 이미 여러분들 잘 지키고 있겠죠. 실험할 때 실험복, 보안경과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하는 대부분의 실험은 그렇게 위험한 약품들을 사용하지 않지만 아무리 위험하지 않은 약품들이라고 해도 눈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진짜 심한 친구들 그 맛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실험 실습 도구로는 장난치지 말아야겠죠. 예를 들면은 비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깨집니다. 비커로 장난치다 깨지는데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당연히 있겠죠. 여기 나왔네요. 물건 함부로 만지거나 맛보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를 입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한 살, 2살 갓난아기들은 아직 발달이 더 돼 있어서 일단 물건이 입으로 가져가는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12살이잖아요.
곧 13살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입으로 가져가는 친구들 진짜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호기심이라도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처 방안은 우리 체육 시간에도 비슷한 거 많이 했었죠. 주변 어른에게 알리고 어른이 없을 경우에는 119에 신고합니다.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하는 경우는 요거를 동시에 하면 좋겠죠. 그리고 다친 사람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건 크게 다쳤을 때 체육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정말 다쳤는데 억지로 움직이게 하면은 더 부상이 악화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종류와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석정 5학년 어린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좋아요. 오늘 실과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남은 수업들도 잘 들어주시고요. 다음 실과 시간까지 모두 건강히 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실과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